이때부터 이제 문제인 거야. 이때부터 얘네가 여기서 한번 탁 텀을 해가지고 점심시간 도착하잖아. 점심시간에 무조건 여기 도착하는 게 얘네 목표더라고. 점심시간을 들어가야 돼. 태국이 정면에 보이고 오른쪽이 미얀마야. 그 왼쪽이 라오스야. 이 메콩강이 여기에서 삼각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더라고. 이 삼각으로 갈라지는 이 정면 태국 땅 앞쪽의 강들은 절반 강은 태국 구역인 거야. 이 강을 통해서 세계 국경이 나눠진 거지. 브로커즈는 원래 중국에 수출발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태국으로 데려다 준다 했거든. 그러면 태국 가면 이민국이 있고 그 이민국에서 이제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간다 했거든. 그런데 쭉 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일단 땅에 내려놨더라고. 그럼 우리는 그게 태국인 줄 알았어. 신이 나서 12명에서 야 이젠 살았다. 이젠 중국 땅 벗어났다. 야 이젠 정글도 안 넘다. 이제는 우리 그 죽을 겁이 다 넘겨서 살았다. 신이 나서 12명이서 와 해서 가는데 우리가 땅에 내선지 딱 5분 안 돼서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손에 100% 권총 쥐고 한 손에 무손전만 잊었어. 한 10대 명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리를 포위하는 거야. 깜짝 놀란 거지. 근데 이 사람들이 권총을 이렇게 격발기를 당기는데 무기를 다뤘던 사람들은 격발기를 당길 때 빈 탄창이 있는 격발기는 펑 소리가 나고 하나리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격발기를 당기는 사람들은 텅 하고 소리가 나. 빈 소리하고 속이 찬 소리는 다르거든.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그걸 듣고 알은 거지. 아 실탄 장전됐구나. 그래서 야 뛰면 안 돼. 실탄이야. 내가 그랬거든. 그랬더니 애들이 놀라서 싹 다 엎드린 거야.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다 체포된 거지. 야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북송되는 거야. 그러니까 울고 불고 절반 다 난리도 아닌 거지. 그런데 일단 총구가 눈앞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간 거야. 2, 3분 걸어가니까 이 사람들 숙소가 있더라고. 거기에 지금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인데 갑자기 10대 정도 되게 그때 오토바이가 쫙 와서 우리를 통째로 포위하는 거야. 근데 그 오토바이에 복장 사람들은 이상한 옷들,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 못했던 외국인들 이상 머리에 막 이상한 천 두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근데 내가 그 오토바이하고 사람들에 놀란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이 든 무기에 놀란 거야. 한눈에 봐도 이건 북한 AK 소총인 거야. AK 소총 다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앞에는 북한 기관총까지 놨더라고. 오토바이 한 대에 1000명씩 탄 거 같아. 쫙 오토바이가 와서 쫙 세우더니 그냥 순식간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는데 문제는 우린 이미 한 번 포위됐잖아. 근데 한 번 또 포위돼. 그 영문을 모르고 이게 뭐야 이러고 딱 봤는데 우리를 딱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테두리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이 둔 거야. 그 다음에 문제는 보니까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리를 등 돌려서 이 오토바이 타고 온 이상한 옷차림에 그 사람들한테 총을 이러고 겨누거든요. 그 다음에 아차 이게 뭐가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해야겠구나. 이러고 우리 일행 중에 19살짜리 그때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간단한 영어를 했을 때 떠듬 영어를 좀 배우다 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걔한테 물었지. 이 영어 할 수 있냐고 이랬더니 어느 정도 소통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. 그래 물어봐라. 이 사람들 정체가 뭔지를 물어봐라. 왜 이 사람들은 우리를 맨 처음에는 총을 겨누면서 우리를 체포했다가 이제 와서는 우리를 저 이상한 옷차림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지를 일단 물어봐라.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는 유엔이라는 거지. 우리가 온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우리 오기 전에 이미 숲속에서 보름 동안 숨었다가 다시 구출됐던 탈북민 조들이 있었거든. 15명이. 그 사건 이순 이후로 유엔 사무소가 거기에 장소를 정했대. 그래서 유엔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인 거야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오는 걸 알고 우리를 이 이상한 옷차림에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들은 미얀마 경찰이고 이 미얀마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를 먼저 지금 체포를 한 거지. 근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영어를 못 하니까 그냥 서로 하게 되면 이게 탈북민들 습성이 도망치는 게 습성이라서 무조건 냈다 뛰어. 근데 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숲속에 그때도 유엔 사람들이 자기네가 설화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대.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인 거지.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도 먼저 총으로 겨눴다.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그때 해야 되는 거지.
이 사람들하고 유엔하고 어떻게 대치를 했냐면 우리를 딱 가운데다 두고 유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해도 한 10대명밖에 안 되잖아. 그럼 그 짬들이 다 있을 거잖아. 그 짬에 미얀마 경찰들이 다 이렇게 총구를 우리한테 직통으로 겨누고 있을 거야. 내가 아무리 군 장교 출신이지만 나도 진짜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. 근데 문제는 우리 일행 속에 어린 여자애가 결국은 한 시간 좀 되니까 엄마 무서워 이러다가 있지. 애가 끝내. 와 진짜 공포였어. 그 2시간이 우리한테는 아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. 여기서 잘못 이제 총탄이 빗발치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거든. 무방비 상태니까 저한테 그때가 진짜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나중에 한 2시간 이렇게 있다가 거기 미얀마 경찰 책임자하고 이 유엔 책임자 이분이 둘이서 협상을 하더라고. 유엔 분들이 우리한테 딱 30분만 시간 달라. 그 30분 얘기는 내보내겠으니까 대신 니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줄게. 이래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그 유엔 분들이 지갑을 다 털어서 3,000달러를 10분당 1,000달러를 얘네 요구했나봐. 분당 100달러를 요구해가지고 지금 30분이라는 시간에 3,000달러를 준 거지. 결국 2시간 만에 30분 만에 다시 왔을 땐 안 된다. 데리고 간다 이랬는데 미얀마 경찰이 보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알려주더라고. 미얀마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들하고도 전화통화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상황을 알리는 거야. 이 사람들은 너네 도와주려는 사람들이고 미얀마 경찰은 왜 우리한테 총구까지 겨누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북한하고 미얀마가 그때 당시 좀 협약을 맺었대. 탈북민 넘어오는 걸 북한 대사관에 인도해주게 되면 탈북민 한 명당 북한 AK 소총 한 종씩 준다. 거기에서 특히 기관총이 가끔씩 발견되게 왜 그랬냐면 나처럼 당원이라던가 장교 출신이라던가 그리고 고위급 출신들 이런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총 한 종씩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대. 협약을 한 거지. 무기 협약을 사람을 넣고 그때 당시 미얀마는 그랬다 하더라고. 그 상황이 된 다음에 이 유엔 분들이 태국 쪽에다 얘기를 해서 보트를 보내더라고. 그분들이 돈 다 털어서 지금 미얀마 경찰 보냈잖아. 이제는 우리 차례일 거야. 그래서 우리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태국 앞에까지 가는 보트를 그때 달러 있는 돈 다 털어서 태국 가는 보트를 타고 그 사람들하고 이별했지.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남시 거기서 죽었어. 무조건 북한 대사관으로 우리가 끌려가지. 그가 온 다음에도 2015년도인가 그때쯤에 라오스에서 고아들 5명 북한으로 북송됐다 했잖아. 라오스도 똑같은 계약인 걸로 나는 알고 있어. 그래서 미얀마가 군 쿠데타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내가 봤던 미얀마 경찰들의 그 모습 가차없더라고. 나는 AK 소총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. 정말 이제는 눈 감고 무기 분야 결합을 다 하고 그 부속을 다 말할 정도로 난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있는데 정말 연발만 넣고 쏴버리면 그 30발이 한 번에 다 빠지거든. 그 정도로 난사가 되는 게 AK 소총이 그렇게 무서워. 그러니까 무기가 관리하기도 편하지만 그만큼 연발 난사를 하는 데에는 조금 폭군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총이야.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 AK 소총을 좀 일러주거든. 지금 이번에 미얀마 쿠데타 그걸 보면서 야 군부하고 그때 당시 내가 봤던 미얀마 경찰에 대한 그 인지가 확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많이 안타깝더라고. 그리고 태국 와서부터는 지나가는 도리차들 거기 태국이 택시가 좀 이런 탑승차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. 그런 차들을 우리가 조별 돈 지불하면서 결국 방콕까지 와서 방콕에서 이제 이민국 들어가가지고 먼저 태국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. 그럼 태국 감옥에서부터 이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난민 신청받고 난민 신청받을 때 거기서 돈을 지불하거든. 법정 이런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. 거기까지 오는데 돈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. 나도 돈이 없었지. 그래서 난 우리 일행한테 요청해서 한국 가서 하나만 나가게 되면 우리 앞으로 정착금 나오는 거 있잖아. 정착금이 거기서부터 거래가 되는 거야. 그 정착금이 브로커 비용에서 한국 가서 그 돈 받으면 다 줄게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까지 오는 거지. 나도 그렇게 반 거지. 그리고 한국 와서 그 돈 오자마자 그냥 정착금 받자마자 300만 원 다 주고 나는 입주할 돈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한테서 돈 빌려가지고 입주를 하고 탈북민들이 오는 과정이 그래요.
감옥 생활을 걸치지 않으면 한국으로 못 들어와. 그때 공식 난민으로 인정합니다 도장 이렇게 딱 때릴 때는 진짜 눈물 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이제 무슨 범죄자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난 유엔에 더 가고 싶었던 거지. 유엔에서 그런 도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유엔이 이런 곳이구나. 그때 난 처음 알았지. 십자가 이런 포대가 있는 그런 지원 물자들 북한에서 봤을 때는 그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 몰랐어. 병원 가면 십자가 있잖아.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 나는. 그래서 유엔이라 하면 오직 병원 이런 도와주는 데는 오직 그런 기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엔은 정말로 다양한 인권 이런 문제를 많이 하더라고. 그래서 2015년 당시 처음으로 유엔 간다 할 때 그 유엔에 너무 가고 싶어서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유엔에 너무 가고 싶어서 그때 따라 나섰던 길이었지. 그랬다가 그 현장을 내가 보고 내가 살았던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는지 리얼로 현장으로 자료를 보고 충격받은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내가 더 충격받은 거지. 6.25 전쟁의 문제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면 내 눈으로 직접 본 그 유엔 문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본 북한이 연평도 폭격 천안함 사건 이거 내가 왔을 때 겪은 거거든. 그걸 봤을 때 더 충격이었던 거지. 천안함 문제보다도 연평도 폭격이 더 큰 충격이었어. 근데 그런 거는 국가적인 이런 군사 문제에서 적어야 했는데 그런 문제는 북한이 비열함 이런 문제로 분노를 했다면 유엔에서 봤던 그 문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쪽팔리는 문제하고 너무 잔인한 폭행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류잖아. 근데 거기에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올라갔는데 유엔에서 그 현장은 진짜 쪽팔리더라.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탈북민들이 다 말했어. 진짜 쪽팔린다. 국제무대에서 이 무슨 개망신이야. 우리가 쪽팔린 게 아니라 걔네가 쪽팔린데 우리는 같이 쪽팔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모멸감이 그 자리에서. 나와서도 우리 다 같이 말했어.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쪽팔린 나라에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나라처럼 우린 지금 그렇게 많은 거야? 진짜 창피스럽더라고. 너무너무 창피스럽더라고. 그것이 진짜 잊을 수 없는 나한테 또 다른 역사적인 일로 남은 거지.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그 감사함 인연이 한쪽으로 이렇게 남아있어서 유엔에 갔는데 그 유엔에 가서 나는 진짜 쪽팔린 감격을 목격하고 왔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북한 대학들한테 소리를 지른 게 되게 용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걸 다들 엄청 놀라워하더라고요. 그런 반응이 거의 대다수였거든요. 그때 당시 내가 소리를 친 게 왜 쳤냐면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으라 그냥 말 섞지 않으려고 쟤네가 무서워서 내가 굳이 자리를 피해야 돼? 라는 어이없는 그거는 분명히 있었어. 그래서 걔네가 말하겠으면 말하고 어쩌겠으면 어쩌고 일단은 나는 원래 이게 한번 틀고 안 했게 되면 쉽게 일 안 나는 성질이라서. 근데 이 앞에서 영어 다른 거는 뭐 알아들어도 please는 알아들어. please. 근데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되게 점잖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어. 근데 금방 끝나야 되는데 한 서너 번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쯤 되면 얘네들 체면이 있으니까 끝내겠지 라고 생각했거든.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여지까지 자존심이 엄청 강한 나라로 알아. 근데 의회장이 지금 왜 그러냐 발언권 준다 왜 그러냐 라고 말했는데도 그 말을 우리 그 일행 중에 통역들이 있었거든. 그 통역들이 알려주는 거야.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앞에서 뭔 말을 하는지 알아 못 들었고 북한 애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우리는 지금 영어를 모르니까 다 뭐 알아듣는 거야. 주인공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일행 중에 분들이 다 통역을 해주는 거야. 지금 저 앞에서 의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 사람은 누구다. 저 사람은 미국 대사인데 지금 그만하라고 플리즈 부탁한다. 근데 플리즈란 말은 어느 정도 북한에서부터 이미 영어를 간단한 단어를 배울 때 알아들었거든. 아니 그 주석단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국제무대의 사람들이고 정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잖아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그 아래 객석에다가 플리즈 부탁까지 해. 오죽했으면. 근데 계속 떠드는 거야. 그리고 가만 보다 보이부 그놈 있잖아. 그놈이 입속으로 계속 말해 하니까 사실은 잠깐 멈췄어. 그 앞에서 플리즈 할 때.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플리즈 할 때 이 낭독하는 이 가운데 사람이 잠깐 멈췄어. 근데
이 희끗희끗한 머리놈이 있지. 계속 말해 이러고 수 있지. 그 밑에 의자는 안 보이지만 이 손으로 있지. 다리로 몸짓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보였거든. 먼데 있는 사람은 안 보였지만 다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지 몸이 움직일 거잖아. 이 밑에서 계속 이 사람 말하게 툭툭 친 거야. 이놈이.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분노한 거야. 감정이 격하게 올려온 거지. 이게 미친놈들이네. 앞에서 말하지 않냐고. 최소한 국제사회 질서를 지키라고. 이러한 질서도 못 지키면서 니들이 나와서 뭘 정당당하다고 얘기를 하냐고. 니들 우리 가게에서 지금 몰래 들이친 거잖아. 결국은 엔초비는 참가 안 한다고. 진짜 모든 회의로 확인해도 참가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어. 그래서 우리가 참가하는 거를 그때 얘네가 참가하면 우리가 참가하는 걸 조금 고려를 하자고 했어. 왜냐면 탈북민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. 그리고 여기 북한에 자칫하면 우리 신분이 여기 가 있는 사람들 다 노출이 될 수 있잖아. 그놈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격분이 되는 거야. 처음에는 진짜 아무 말 할 말로 했어. 이게 싸움장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자. 어차피 영어 우리 뭐하라 듣는 거. 너도 사실은 그렇게 통보 받았거든. 그래서 뭔 할 얘기가 있냐고. 뭐 주책 없이 아무 데서나 그 말하겠냐고.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. 그러다가 그 하는 행동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. 갑자기 이게 폭발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이열이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면 안 보이는 거거든. 이게 군출신들이 가장 치명적인 떡꼬집 스타일.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참은 거지. 그 회의장에서의 그 분위기. 나는 그 유엔의 안전분들을 되게 많이 존경했고 이미 나는 너무 감사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최소한의 국가라는 이름 표단으로 왔으면 그 대표단에 걸맞는 자기들의 품위를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런 품위를 저버린다는 거에 나는 진짜로 격분했어. 너무 쪽팔렸어. 진짜 화가 많이 났고. 여러분 그래도 그 유엔 영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상 많이 공감되신다면 영상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리고 북한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